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박영근 대표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지난주도 참 변동성이 많은 장이었습니다. 뚜렷한 상승 호재가 없다 보니까 참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기업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참 회사별로 급등 또 급락하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지? 하면서 좀 한숨 나오시는 경우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전문가 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박영근 대표님과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또 매매 전략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좀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여셔서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영어 링크가 아마 뜨실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참여 코드 1000사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참여 코드 1000사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방송 보시기 전에 일단 먼저 들어오시고 저희랑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물어봐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박영근 대표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10월 누적 상승률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 2분기, 3분기부터 이어져 오는 상승률이 아니라 단 10월에만 누적 상승률이 저렇게 휴머시스 94%, 코리아 SE 48% 이렇게 정말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이 바로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쁨, 상승률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 가능성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가져가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영근 대표님 먼저 불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야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지만은 또 이렇게 주말에 한 주 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뭐 내가 조금 원하는 그 그림들이 그려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한 주가 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뭐냐? 그래도 그 박스권에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건 역시나 아쉬운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그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은 이제 월요일 날 일거래일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11월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1월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역시나 1시간 동안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의 한 주간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상대적으로 한 주를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감을 줄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행스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어때요? 10월 달부터 4주 연속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을 뒷받침해 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한때 6만 원대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아쉽게 금요일 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이거 코스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추가 상승을 견인해주지 못하고 있죠. 자, 누가 보면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일단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주어지는 시점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에 절대 앞으로는 매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추가적인 정고점을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죠. 다우지수가 2.59포인트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2.87포인트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하루 전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이 다 위축됐어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넘게 떨어졌어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특히나 중국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소식에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또 금요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북한 이슈가 있었죠. 북한 이슈가 도달하게 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오후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재료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재료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1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여전히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씩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으니까?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쌍저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직 아쉽게 코스닥 지수가 그 수준을 만들어주진 못했지만 코스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 바로 언제입니까? 6월, 7월 달 저점권을 만들어준 이후에 반등을 했었던 이러한 수준이 여기에서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림이 저는 충분히 11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언제부터 얘기 드렸어요? 1주, 2주, 3주 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소위 말해서 9월달, 10월달에 지수가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시점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사야 하는 시점이고 지금 사는 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젤로 싼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아쉽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어때요? 주말에 크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FOMC 있죠. FOMC 있는데 이 FOMC만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 다지고 있고,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 날 외인들의 수급은 매도세를 보였지만 10월 한 달 동안에 외인들의 누적 매수세가 2조가 넘어간 것처럼 충분히 추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기본적인 환경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싼 시점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시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종목군들이 아직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략해 드린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강조해드렸던 종목군들이 한 주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음을 이제는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 화면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종목군들 저희가 다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시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가 11월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날에 마감이 돼요. 그리고 아시는 금리 인상은 0.75포인트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이 된다면 지수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 8월달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9월달, 현재 10월달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원했던 가격권보다 올라간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 잘 버텨냈지 않습니까? 힘든 8월달, 9월달 겪어냈고 10월달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안 보는 자리, 안 보는 종목군들을 제대로 공략을 하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떠한 종목, 바로 옥석가리가 필요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무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상승률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전주지만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 기타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 종목군들에 대한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군들의 결국에 중요한 변곡점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습이 무언지를 캐치해 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지난 8월, 9월달, 10월달에 전반적인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수익을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주는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겠죠. 자, 근데 1번이 뭐예요? 수익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저희가 그 도움 드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어딜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비스토스 상한가 갔다고 했죠. 가기 전날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10% 넘게 올라갔던 FSN 전날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쉽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뭐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군들 이렇게 선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선정해서 오늘도 드릴 겁니다. 하지만 힌트만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브리핑과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드려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가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하는 방법 우리 이론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이 다 교육해드린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한가 간 종목이 무려 3개나 있었죠. 방금 말씀해주신 코리아 SE만 하더라도 10월 20일에 히든을 드렸는데 바로 4일 뒤에 상한가가 터져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10월 22일에 드렸던 히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어제만 해도 여러분 13% 가까이 올라주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누적 수익률이 이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비스토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바로 목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해 주면서 참 지금같이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누적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 요즘 장이 그렇게 호재가 없기 때문에 참 변동성이 많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도움 받아보시고 저희 노란톡방 안에만 들어오셔도 이런 상승률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 종목을 무려 3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3개 다 가져가시려면은 아마도 지금 이제 빨리 저희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요거 참여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힌트 한번 알려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이 1, 2, 3번 3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9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상장됐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눌린 상태긴 해요. 그래서 이때가 좀 기회인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요게 5글자고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좀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5글자고 혹시 대표님 BTS 리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실 BTS 멤버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BTS 리더가 이제 RM이라는 친구예요. 네네. RM이라는 친구를 봤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학파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뭐 영어 드라마 보고 외국 드라마 보고 해서 영어를 굉장히 원어민처럼 잘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RM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RM이라는 친구를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좀 눈치가 있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종목인가 5글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단에 있는 QR코드 요거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쫙 해주셔도 여러분 아마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참여 코드 천사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까지 입력을 하셔야지만 저희 박영근 대표님 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히든 종목 상승률 다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강의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준 차트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을 봤었을 때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은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답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 결과가 뭘까요?
결국에는 상승과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상승률을 따지게 되었을 때 1% 수익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면 3% 수익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5%, 10%, 많게는 30%, 50%, 100%도 우리가 목표를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움직였던 2만 원대까지 움직였던 종목의 흐름이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몇 퍼센트가 올라갑니까? 무려 100%예요. 100%. 100%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일단은 어디를 상에서 차트 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이전엔 다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어때요? 말 그대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살짝 올라가주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단순하게 따졌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에 움직여줬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텐데 상대적으로 관심도를 못 받았어요. 이번 주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급의 흐름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면 역시나 이쪽의 섹터의 수급의 개선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히든 종목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5글자짜리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갖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제약바이오의 종목 5글자짜리를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과연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얼만큼 변동성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까지 정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지켜보시면 돼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떨어질 땐 뭐 하면 돼요? 손절가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항상. 그리고 수익은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매매 성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만 어디에서? 밑바닥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결과물을 한번 함께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 움직이는 거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 읽어가실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그거 언제 드렸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드렸다고 했어요. 지난주 어느 자리? 떨어지는 자리에서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2,000원대에서 10,000원대 이상, 그리고 다시 8,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그리고 1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단순하게 따져보세요. 공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요. 남들이 안 보는 소위 말하는 선취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주도주 업종과 세터,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지금은 안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코리아 에세이 드렸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근데 막연하게 노란톡방에서만 드리겠습니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를 같이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또 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아쉽게 지금은 살짝 눌렸지만은 이 종목 저희가 언제 드렸는지 아세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상장하고 이틀 만에 하락을 보였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 드렸어요? 사인 드렸어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아까 보셨던 코리아 SE, 샤페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그러면서 이 거래일 만에 40%가 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유 없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 변동성, 그리고 눌림. 항상 이 상황과 이 과정은 어떤 종목이든지 공존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 저희가 다 방송 통해서 얘기 드렸고 입장하신 분들 노란톡방에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으로 또 다음 주 웃는 한 주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10월도 끝났잖아요.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또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기 이전에 마무리 잘해야죠. 마무리 잘 해야 할 수 있는 과정은 결국엔 뭐예요? 좋은 종목, 좋은 결과예요. 좋은 수익.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하실 수가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또 제2의 샤페론, 제2의 코리아 SE 가져가실 분들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론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1주에서 2주만 빨리 들어오셨어도 저희가 오늘 상한가 갔던 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이 미리 좀 아셨을 텐데 그 점이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저희 이 주말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세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누적 상승률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한가가 터져준 종목인데 10월 20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코리아 SE도 24일에 상한가 터져줬죠. 리튬 상승 가격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바로 4일 전 10월 20일에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들 다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월 20일에 급등이 나와줬었거든요. 사실 올라가서 이 등에 타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그 종목인데 상승 여력이 있다고 우리 대표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추천을 드린 또 이렇게 공략을 한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또 상승률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승률을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잖아요. 참여만 하시면 노란 톡방에만 들어오시면은 이 상승률 상한가 가는 이 종목들 다 여러분 담아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아까운 기회를 왜 놓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잖아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해주셔도 아마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참여 코드는 천사, 여러분의 천사가 되고 싶은 계좌의 천사가 되고 싶은 천사로 정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박영근 대표님께서 정말 바쁘신데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강연회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 다 시간 되시죠? 2시에서 5시까지 교보증권 빌딩 19층 비전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게 강연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30분만 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특급 교육 자료까지 여러분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돈을 받아도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강연이잖아요. 근데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운 기회 놓치실 수가 없겠죠. 이것까지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강의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사실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상황을 다 어디에다 이 노란 톡방에다가 다 보여드려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 10월 27일 날 히든 종목입니다. 26일입니다. 25일입니다. 이렇게 다 공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씩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공개가 된 게 있고 공개가 안 된 게 있어요. 자, 차이가 뭘까요?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시점에서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만 저희는 공개를 해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10% 아직 올라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3거래일 만에 공개가 된 종목과 공개가 안 된 종목이 몇 개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9개 중에 무려 6개를 깠어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종목이 최소 몇 퍼센트?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 초에만 혹은 일주일 전에만 왔어도 이 종목군들 잡아가셨으면 60%라는 상승을 고스란히 맛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날 드렸던 비스토스는 바로 다음 거래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지난주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자, 이틀 만에 상장하고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렸던 신규 상장주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거래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다 이 노란 톡방에서 뭐 해드렸어요? 다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방송 통해서 다 교육시켜드렸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24일 종목군들 그리고 지난 주말 종목군들 그리고 그 전에 드렸던 코리아이스, 샤페론 같은 종목군들 다 노란 톡방에 계시면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드렸던 자리 중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루닛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종목 비스토스라는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일단은 자 루닛이라는 종목부터 볼게요. 자, 루닛이라는 종목 일주일 전에 드렸다고 했죠. 자, 일주일 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자, 5거래일 전이니까 일주일 전 여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 금요일 날 기준으로 종가가 12%예요.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움직이기 이전에 상황을 판단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만큼의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에서? 48,900원에서 얼마까지? 1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만 원이 떨어졌어요. 3만 원이. 자, 반대로 18,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가게 되면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을까요? 100%, 15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드렸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잖아요. 변동성 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예요. 9월달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마이너스 12%예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8% 떨어졌습니다. 자, 지수가 떨어지는데 종목이 안 떨어지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고요. 이 종목도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근데 뭔가 악재성 이슈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뭐가 표시가 됐겠죠. 근데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분위기랑 함께 떨어졌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요. 바닥권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신감을 얻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내가 종목군들을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습관을 갖는다고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이 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목표치는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1차였다면 자 여기가 2차, 3차, 4차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최고점 4만 원대까지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공략을 해서 20% 상승을 보여드렸고 지금도 이미 상승 후에 눌렸을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뭐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상한가를 기록했던 비스토스예요. 자,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언제 공략해 드렸어요? 이날 했습니다. 이날 드렸어요. 10월 26일 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비스토스를 저희가 10월 26일 날 드렸습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비스토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26일이 이날이라고 이날. 신저가를 기록했던 날. 좀 전에 보셨던 샤페론이랑 흐름이 비슷하죠. 신규 상장주.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변동성은 있지만 수급도 그만큼 있어요. 자, 고점권 4,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선취매.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손절. 손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은 어떻게 돼요?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본다고.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 거래일 날 바로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장중에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코리아이스, 지금 보고 계시는 비스토스, 샤페론 다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그리고 상한가의 버금가는 루닛 30%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FSN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바로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군들을 다 가져가시라고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그러려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우리 이론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요즘 변동성이 많은 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댈 곳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이것저것 다 챙겨보면서 글로벌 시장까지 보면서 국내 시장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 챙길 수 있다면, 데이터를 다 챙기실 수 있다면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잘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 여러분께서 다 일일이 잡으시기는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제 10분 뒤면 저희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든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딱 10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3개의 히든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40분 정도 돼서 히든 종목 2번과 3번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이면 정답입니다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도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6월에 상장을 했고요. 4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대표님을 불러볼 텐데요. 대표님.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4글자이고 근데 다 예전에 한 번씩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잘하시는 게 그 타점, 눌린 타점을 이렇게 매매를 공략해가지고 그 타점을 되게 잘 공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수익률이고 상승률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번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여러 번의
저기 보이시죠?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두 번 타점을 잡아주셔가지고 두 번 타점을 잡아주신 이후에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히든 종목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보셨던 종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글자 있는데 힌트를 드려보면은 대표님 혹시 외모에 혹시 컴플렉스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다 본인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컴플렉스세요? 저는 가장 컴플렉스라고 보는 건 사실 뭐 외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키가 더 컸으면 어땠을까? 아, 네, 일단은 키 아, 그리고 이제 뭐 얼굴로 가면 이제 눈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네. 아, 뭐 눈이 컸으면 사실 뭐 어떡해요? 따지고 보면은 뭐 코가 1박 높았으면 2일도 어땠을까? 부족하죠. 그죠? 모든 그렇군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 대표님은 그 정도면은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처지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레이저로 좀 받아보면 어떨까? 레이저에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좀 힌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글자고 레이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기존에도 한 번씩 드렸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히든 종목 다섯 글자고 이것 역시나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또 뉴스 기사를 찾아봤더니 전남의 대표 성공 바이오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요즘 또 핫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번에도 또 급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히든 종목만 드리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다들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영어 링크가 아마 뜨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에 영어 링크 클릭만 해주셔도 연결이 될 겁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노란 톡방 클릭을 하셔서 참여 코드 천사만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 저희 노란 톡방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히든 종목 1, 2, 3번까지 다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요 타점까지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요거 하나하나 1부터 10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역시나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연달아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상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얼마까지 2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6,000원에서 23,000원, 24,000원까지 가게 되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아침에 움직이진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바닥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왜 잡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상승 흐름들,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항상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바닥자리, 눌림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수급을 만들어내면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30%, 50%, 100%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 형성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고 선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일단은 차트상에 수급은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종목명은 네 글자짜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 세 글자에 대한 힌트는 여기서 다 나갔어요. 자, 미용을 위해서 뭐를 받는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뒤에 한 글자만 접목을 시키면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 역시나 이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는 뭐냐? 반도체 관련된 섹터예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관심 섹터에 뭐가 나오겠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도체 섹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눌림자리에서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뭐였어요? 제약바이오였죠? 세 번째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전히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안 봅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던 슈마시스가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올랐어요. 물론 저희가 공략했던 시점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달 동안 100% 넘게 올랐어요. 이 장에서도.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분위기 한번 타고 수급만 타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러한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3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최소 150%를 올라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오늘의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정리해보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5글자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남들은 안 보는 자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드리죠. 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가 짧게 잡으시면 돼요. 짧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서 계속 교육해 드리고 있죠. 불안하면 마이너스 3% 손절가 잡으면 돼요. 밑에서 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땐 이렇게 크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5글자짜리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공교롭게 또 그 두 종목 모두 5글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이 뒤에 세 글자는 바이오라고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두 글자만 잘 유추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종목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면 저희가 또 공개해 드립니다. 또 그 종목으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50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무려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든 종목군들, 방송에서만 드리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리는 히든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때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G2파워였어요. 200% 올라갔던. 이번에도 그렇게 정말 좋은 종목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어울리시고 그리고 또 이 강연에도 오셔가지고 함께 어울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까지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종목으로 내가 수익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금 보여드렸던 이 히든 종목 잠시 뒤에 방송 끝나면 곧 여기에서 공개해 드린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드린 종목들이 저희가 히든 종목을 드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터져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제2의 샤페론, 코리아 SE 그리고 비스토스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냥 노란톡방 안에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방송이 끝나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휴대폰 여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겠어요? 파란불이 가득한 한숨만 푹푹 좀 나오는 그런 종목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럴 때면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으시고 너무너무 고민 많으시잖아요.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의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잖아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 검색만 해주시면은 저희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저희 천사로 참여 코드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도 힘내시고요. 또 다음 주 주말 방송도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